안녕하세요. 심지로 건축 읽어주는 남자 심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협소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형 소형주택을 협소주택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신도시나 도시 외곽의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서울의 작은 땅을 매입하여서 2층에서 4층 규모로 짓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이를 이제 협소주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실제 서울에서 적절한 땅을 찾아서 매입을 해보고 그 대지에 협소주택을 지어보는 일련의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부동산 사이트에서 적절한 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포구에서 단독 다가구 그리고 매매, 예산은 2억까지 범위 내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는 확실히 원룸을 내놓은 형식이 많은데요. 위쪽으로 조금 이동해서 강북구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에 봐두었던 땅이 있어서 그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뭐야? 여러분, 땅이 사라졌습니다. 심지로 먼저 설계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이 단독주택이 팔렸네요. 지금 보시는 이 위치고요. 그래도 다행히 제 기억에 땅의 면적과 가격이 기억나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56제곱미터였던 것 같고요. 네, 가격은 1억 5천에 나와 있었습니다. 대략적인 땅의 크기를 한번 재볼 건데요. 도로의 면한 쪽의 길이는 7m이고 길이 방향으로는 8m, 그래서 총 56제곱미터의 땅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땅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토지 이용 서비스에 가면은 내 땅의 용도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크게 3가지 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 각 주거지역에 따라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면적이 작아지고 층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 협소주택이 얼마만큼의 볼륨을 가지게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땅은 제2종 일반 주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클릭하게 되면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땅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생활법령 정보에 가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250% 이하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총 몇 평의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대지 면적의 60%를 적용하면 33.6제곱미터, 10평이 나오고요. 총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건축 법규 검토를 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사항이 적용이 되는데요. 심지에서는 간략한 방법으로 면적과 층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만 조사를 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 땅을 둘러싼 주변 단독주택들을 먼저 만들고 땅의 경계선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도로를 면한 쪽에 7m, 길이가 8m인데요. 건폐율 60%를 적용한 대략 5m, 6m의 땅인 30제곱미터, 한 층당 9평 정도로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주차장과 카페가 들어가야 하니 도로에서 약간 파인 듯한 모양을 잡고, 동시에 개인 공간들은 조금 더 후퇴해서 프라이빗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할게요. 3층은 한 번 더 후퇴하면서 테라스도 만들어주고요. 협소주택 특성상 계단이 많기 때문에 가장 위층에는 사적인 공간이 배치하게 되고, 가장 저층에는 공적인 공간이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차장 그리고 작은 카페를 놓고 2층에는 서재, 3층에는 주방, 4층엔 침실로 공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2층까지는 큰 창을 사용하고, 사적인 공간이 배치되는 3층과 4층에는 도로면에는 작은 창을 내주고 측면에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은 창을 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물의 색감은 밝은 벽돌의 느낌으로 외장재와 내장재를 구성을 하고 검은색 창틀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카페 공간, 주차장, 그리고 창고를 겸한 입구를 만들어 줄게요. 2층 서재 공간에는 화장실로 벽을 만들어주고 나머지 공간을 서재 공간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는 주방과 테라스 공간입니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남는 짜투리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층인 4층에는 침실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쪽에 벽을 하나 세워서 TV를 걸 수 있도록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보도블럭을 깔아주고 1층은 주민들이 카페 시설을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면과 비슷한 바닥 재질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4층짜리 협소주택. 지금부터 한번 랜선 집들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요. 오늘은 요리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직원이 만들어준 맛있는 카레를 먹고 들어갈게요. 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공간 분리를 한 모습이고요. 왼쪽에는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창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오른쪽에는 카페 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재와 화장실이 있는 2층 공간. 널찍한 창이 위치하고 있어서 중간중간 작업을 하다가 바깥을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자투리 공간에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구들을 배치한 모습입니다. 마침 누가 저희 집에 오고 있는 것 같죠? 초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찾아온 모습이네요. 새 집이라서 아마도 구경들 온 것 같습니다. 알아서들 구경하라고 하고 저는 배고프니까 간식을 좀 먹도록 할게요. 좀 심심하니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직원이랑 수다를 떨면서 좀 놀아야겠어요. Ferenzi, Ma, Bayamba, Waskanaya, Teneviv. 이야기를 나누고 놀다 보니까 해가 이미 져서 잠을 자러 갈게요. 가장 사적인 공간이 위치한 침실의 모습입니다. 역시 일어나자마자 아침에는 TV를 좀 틀고 뉴스를 좀 봐야겠죠.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사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냉장고가 고장났네요. 간단하게 시리얼로 아침을 먹고 수리기사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테라스에 가서 바깥을 보면서 조금 힐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너편 도로 멀리에는 아라베나가 만든 타운하우스가 위치하고 있네요. 아라베나의 타운하우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버튼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방이 있는 3층 공간에는 1층과 2층보다 조금 더 움푹 파인 면을 이용해서 바깥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강북구 번동 협소주택에서 하루가 또 저물어 가네요. 강북구 번동의 협소주택 랜선 집들이 잘 보셨나요?
1억 5천의 땅을 매입하고 평당 공사비 500만원으로 총 3억 원 정도로 지은 협소주택. 아파트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꽤 괜찮은 선택지죠.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노후화된 주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대출 이자율 같은 것을 낮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 혹은 한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그 사람의 개성을 담은 독특한 외관을 가진 협소주택.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대지에서 다른 생김새의 협소주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